오늘은 논어 11번째 시간으로 위정편의 13장부터 15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자공, 군자한대 자왈, 선행 기연이오, 이후 종진이라. 기연에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자공이 군자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을 먼저 하고 뒤에 따르도록 한다. 이 정도의 의미일 것 같죠. 간단한 말인데 이게 이렇게 보기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12장부터 앞에 나왔던 군자불기, 그리고 요장, 요 14장까지는 군자의 덕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3개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자는 말과 실천에 관심이 많아서 그 언어 행위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그 효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군자란 무엇이다 라고 추상적으로 정의하거나 개념화하지 않는다는 게 공자의 그 언술의 특징인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자공이 지금 군자에 대해서 물었는데 포괄적인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 공자는 이에 대한 대답을 되게 그 언어와 관련지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게 거꾸로 읽으면 자공이 공자한테 묻는 게 군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자공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를 공자가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이 대답을 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자공이 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듯이 군자 다음에 대해서도 이제 군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군자가 네 목표로구나 하는 걸 공자가 이제 간파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이제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의 지향점은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종지, 실천이, 여기 선행이라 그랬죠.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해석은 다시 한번 이제 보면 그 말을 먼저 행하고 그 후에 그것을 따르도록 한다. 그것이 따른다. 뭐 이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끊기보다는 따르게 끊어서 선행해서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행하라. 그렇게 되면 그 말이 그 이후에 행동을 따라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의미는 좀 명백해지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다르게 해석해서 선행 기원을 끊고 이후 종지를 좀 더 이제 넓게 해석하는 거죠. 먼저 하고자 할 말을 행하라. 그 말이 아니라 하고자 할 말을 먼저 행동으로 하고 그 이후에 말이 행동과 일치하도록 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건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고 실천을 중심으로 하라라는 전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후 종지란 말을 그냥 시간적인 순체가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해석해서 어떤 말을 해도 행동을 먼저 하면 말이 행동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그 배면에 깔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14장입니다. 자왈,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소인은 비이불준이라. 군자는 두루하지만 나란히 하지 않고 소인은 나란히 하지만 두루하지 않는다. 축자역을 하자면 이 정도로 될 거예요. 이 글은 주자하고 비자 이 두 글자의 운용만으로 군자와 그 소인을 대비시켰죠. 이 짧으면서도 이 임팩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글이 아주 묘미가 있는데 이건 말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훌륭한 문장의 모범이 되기도 해서 이 한자가 이런 거죠. 간결한 말이지만 의미를 많이 품고 있는 것. 이게 아주 이제 좋은 글의 조건이기도 한데 이 좋은 글의 모범이 돼서 이제 후대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이 대꾸.
독법이기도 하죠. 주와 비는 상반되는 의미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두는 뭐 두루두루 뭐뭐하다. 근데 비라는 글자는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 모양이라 뭐 나란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보통 편당을 짓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어울리다 이런 데서 좀 더 좁아지는 주와 상반되는 뜻으로 좁은 뜻을 갖고 있죠. 여기서 이제 상당히 나쁜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편당을 짓다, 못된 무리들이 지네끼리 어울리다 이런 뜻을 쓰이는 거죠. 그래서 주는 공적인 것에 가깝다면 비는 사적인 것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주는 일종의 유니버설, 그리고 비는 파셜, 이 유니버설과 반대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군자불기라고 얘기해 있는데 군자불기는 특히 이 주에 해당하는 말이 군자불기겠죠. 소위는 그와 반대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자와 소위는 벼슬아치와 벼슬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덕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한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 이렇게 쌍으로 대립시켜 놓고 언술을 진행하는 게 이제 앞으로 자주 보일 텐데 그 언술이 최초로 군자와 소인을 대비시켜서 그 얘기하는 최초의 언급이 이 부분입니다. 그것도 아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다산 같은 경우는 이 주를 이제 친밀하게 지나다라는 걸로 해석했어요. 친밀감을 느끼다. 그리고 이 비자는 이 나란히 하다, 나란히 가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군자는 마음으로, 이심이죠, 이심. 마음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존재라면 소인은 이 힘으로, 병을 병력으로 봤어요. 힘을 합쳐서 이 편당을 짓는, 자기 당을 심어놓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군자와 소인을 대비시켜서 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해석인데 그 다산 같은 경우는 주를 의에 배속을 시키고 소인을 이에 배속을 시킨 거죠. 뒤에도 이와 그 의를 배속시킨 게 보이니까 뒤에 걸로 같이 설명한 경우이기도 한데 대립쌍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뭐 어떻게 해석하든 군자가 좋은 것이고 소인이 이제 좋지 않다는 건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다른 해석이 있어요. 다른 해석에 의하면 군자와 소인을 가치로서 대비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야누스적인 면을 가르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군자스러움을 지향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소인은 군자와 반대되는 그 폄하되는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그 현실적인 면, 이상적인 면이라면 현실적인 면, 현실적인 면을 지향하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에 구유되는 어떤 인간성에 대한 통찰이다라고 보는 독법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모던한 독법이기도 하지만 군자와 소인을 실질적으로는 딱 잘라서 무자르듯이 볼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하기 불사즉 망하고 사이 불학즉 텐이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태하다. 이상하게 해석을 했죠,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본 것처럼 학과 사를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망과 태라는 말로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한 거죠. 둘 다 좋지 않다는 거죠. 학과 사회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은 말하자면 먹기죠, 먹기. 그리고 사는 일종의 소화시키기인데 학은 일종의 객관적 공부라면 그 사는 주관적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학이 독서 행위라면 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수준의 이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학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학하고 그 다음에 불사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학하면 당연히 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공자 말이 뭔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을 텐데 공자는 이걸 마치 학하고 사하고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건 일종의 공자의 레토릭인데 공자가 이런 말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학에 대한 당대의 어떤 그 편견, 인식, 이거에 대한 뭐랄까 재고, 인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전제가 여기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 당대 학의 문제는 배운 대로 외우기만 하고 스승이 알려준 대로 따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하려고 들어요. 선생님한테 들었으니 이게 다야.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학과 사회 문제를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일부러 시킨 거라고 읽어야 될 듯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 가장 문제가 많은 말이 이제 망하고 태예요, 태.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다. 근데 망이 뭐냐? 어떤 사람 망은 이제 영어로 하면 rigid, 뭐라 그러죠? 경직된 거, 고지고대로라는 얘기예요. 스승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두고 딴 걸 전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어두워져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두워지고 그거만 아는 거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맹목이 돼요. 맹목. 망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고지고대로 배우기만 하고 지 생각 전혀 감안하지 않고 스승님의 말이니까 이 생각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권위에 쉽게 복종하고 이거 어두워지고 맹목이 되고 이게 이제 망이라는 뜻으로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딴 데서 보면은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이 미자로 봐서 속는다 이렇게 뜻을 보기도 해요. 속는다. 그 말만 듣고 딴 걸 안 하니까 좀 더 다른 의견이 나오면 의견을 획가닥 또 거꾸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얻는 것이 없다. 아니면 다른 의견하고 부딪혔을 때 자기 의견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일종의 왜곡도 하게 된다. 이 편향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 뭐 어두워진다. 맹목이다. 헷갈린다. 뭐 속이게 된다. 아니면 왜곡시킨다. 이런 의미를 다 망자에 안 좋은 뜻으로 다 집어넣은 거죠. 생각 안 했을 때의 폐해를. 이 태자에 있어서는 이 노노인 태자의 빈도가 의외적 많습니다. 이게 원래는 위태롭다 뜻이거든요. 위태롭다. 그러니까 시비를 확정할 수 없어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증거를 갖다 댈 수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이제 생각하고 시비를 확정할 수 없어서 위태롭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걸 텅 빈다는 거죠. 근거 없이 지 혼자 생각하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의 뜻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일반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의혹되다도 보는 거죠. 의심이 되어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역시 이거 증거가 부족하다는 관련이 있죠. 뒤에 보겠지만 다견궐태라고 해서 공자는 많이 보되 의심나는 건 빼놓아라 라고 공부 태도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태자를 보면은 의심되다 그런 뜻을 봅니다. 또 하나는 이거를 좀 재밌는 건데 피자로 봐서 피로하다도 보기로 해요. 생각만 하면 실질적으로 얻는 게 없다는 거죠. 깨치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만 계속해서 피곤한 지경에 이른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그 뒤에 가면 공자가 이것에 관해서 언급한 게 또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 생각만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 얻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생각하기보다는 이 배우는 게 낫다. 그래서 공자는 결국 이제 학적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후대 성리학이 학을 계속 강조하는 근거가 공자의 그 말에 있고 그 말의 씨앗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면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뭐 태하고 망하고 어느 게 더 멍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11번째 노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